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 커트, 숏커트를 저번 시간까지 했죠. 저번 시간에 숏커트를 해서 그 숏커트를 한 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 파마 와인딩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파마 와인딩 들어간 거는요, 여성 파마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남성 파마도 적용이 돼요. 남성도 요거에 맞게끔 드라이 파마에서 웨이브가 최대한 나오지 않으면서 드라이 파마식으로 해서 최대한 손질을 내가 많이 안 해도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마로 오늘 와인딩이 들어갈 거예요. 숏커트를 진행을 해보셔서 효과를 좀 보셨다면서요? 효과 보셨다면서요? 네. 너무 예쁘다면서요? 네.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바로 가서 또 써먹을 수 있고 그걸 써먹어서 디자인을 뽑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 나름대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써먹어 왔어요? 효과 좀 있어요? 효과 좀 있어요? 대만족? 네. 단발머리도 칙내고 파마실 때도 해봤었는데 네. 결과는 좋았는데 이게 그 2차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선이 약간 안 맞았었는데 저만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잘은 나왔는데. 잘은 나왔는데, 네.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파마라는 거는 파마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커트선이에요.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도 똑같이 사각의 커트를 진행한 것과 라운드를 진행한 것과 커트선이 달라져요. 커트 달라지는데 얘를 파마한 것과 얘를 파마한 거는 파마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이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중에 겉에 선이 있는 요선이 어떻게 되죠? 볼륨감을 형성을 시키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술 막 쳐서 질감을 정리를 해서 수술 쳤어요. 수술 쳐서 가볍게 자르는 머리는 어때요? 커트를 해서 파마를 안 했을 때는 너무 예쁘지만 그 머리를 파마를 말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커트선이 살아있을 때는 라운드를 해서 커트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파마를 말면 파마가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또한 머리가 지저분해지지도 않아요.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커트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커트선이 내가 질감과 양감 중에서 질감을 너무 많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커트를 했으면 하는 것과 내가 사각으로 커트를 진행한 상태에서 파마를 마는 것과 사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질감으로 해서 모발이라는 수술 많이 쳐서 형태를 해서 나중에 파마를 말면 그 사각에 있는 그 파마가 어떻게 돼요? 뜨면서 사각의 파마가 나오겠죠. 그쵸? 수술 쳐서 라운드를 질감을 정리해서 라운드를 만들어 놨지만 커트를 했을 때는 라운드를 만들어 놨지만 파마를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파마를 했을 때는 질감을 정리해서 라운드를 만들어 놨는데 파마를 만들어 보니까 커트선 끝에 자체가 사각이다 보니까 파마를 완성을 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도 어떻게 돼요? 사각의 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라운드로 만든 커트선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낸 머리는 수술 치지 않고도 라운드로 만든 디자인을 뽑은 파마 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파마를 말아놔도 머리가 라운드로 해서 아주 예쁘게 나와요.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파마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커트를 잘했을 때 파마가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파마를 잘하는 사람은요. 커트를 못해요. 또한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파마를 못해요. 생각이 달라요. 파마 잘 마시죠? 응? 저번에 왔는데 잘 맞으라. 텐션 짝딱 줘가면서 잘 맞으라. 근데 커트를 못하잖아. 사람마다 다 조무주는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능력들이 다 있어요. 자기 능력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부족한 걸 뭐죠? 내가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고지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 고지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파마를 말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마의 종류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직각 패턴. 두 번째, 벽돌 패턴. 세 번째, 윤곽 패턴. 네 번째, 확장 패턴.
번째 오블롱. 여섯 번째 프로젝션. 파마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직각 패턴은 우리가 뭐죠? 기능사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기능사 시험 볼 때 두상에서 나눠서 직각으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직각 패턴이에요. 말하자면 네모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걸 우리는 직각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이게 직각 패턴이고요. 벽돌 패턴은 뭐죠? 벽돌 패턴은 이렇게 파는 패턴을 벽돌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죠? 이렇게 파마를 말아요. 근데 벽돌 패턴은 파마를 이렇게 마는데 얘네들은 뭐죠? 사각이 나오죠? 근데 우리 두상은 사각이에요? 라운드예요? 라운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라운드잖아요. 그러면 파마를 말 때 이렇게 끝선은 어떻게 돼요? 끝선은 삼각형으로 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끝선을 삼각형으로 대주고 가운데는 뭐예요? 사각으로 타줘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은요, 항상 삼각형으로 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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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라운드의 그 둥그런 얼굴 모발을요,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끝선만. 중간에는 다 사각을 잘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카페에 벽돌 패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세요. 이렇게 벽돌로 가는데 끝선만 어떻게 해요? 삼각형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라운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요게 벽돌 패턴이에요. 윤곽 패턴은 뭐냐? 윤곽 패턴은 옆 사이드나 이런 옆 사이드 같은 경우 있죠? 요런데 좁고 얘는 넓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머리 두상은 둥글잖아요. 둥글죠? 그러면 둥근 부분은 한쪽은 좁을 수 있고 한쪽은 넓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야 안 넓어요? 그쵸? 나중에 파마로 완다 보면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파마 로트를 우리가 일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직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경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얘가 넓어요? 얘가 더 넓어요? 얘가 더 넓죠? 그럼 얘는 1.5에서 2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트 하나의 일직경이 둥근 원이 하나라고 그러면 1.5면허죠? 로트 하나보다 1.5배 더 넓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으니까 어떻게 돼요? 굴려지겠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파마를 마는 게 우리는 뭐라고요? 윤곽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장 패턴. 확장 패턴은요, 프론트에서 가운데 놓고, 여기가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드라이할 때 배웠죠? 요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드라이할 때 배웠죠? 요게 확장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확장이라고 얘기냐면, 4분의 1 원형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형 확장이라고 그러면, 요게 원형 확장이거든요? 요게 원형 확장인데, 4분의 1 원형 확장이면 요만큼을 얘기를 해요. 요만큼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등분, 하나, 둘, 셋, 넷, 4등분 있죠? 4등분에서 4분의 1 원형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장도 어떻게 돼요? 확장과 윤곽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확장은 점 하나에서 방사형으로 나가요. 점 하나에서. 그쵸? 근데 확장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어요. 그쵸? 근데 확장은 점 하나에서 방사형으로 나가는 거고, 윤곽은요, 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중 포인트로 진행하고요, 여기는 원 포인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피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이 하나로 시작이 진행이 돼서 얘는 피봇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뭐죠? 다중 피봇이라고 얘기해요. 포인트라고, 다중 포인트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윤곽과 확장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을 커버할 때 윤곽을 사용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좁고 얘는 넓죠?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건 뭐죠? 윤곽인 거죠. 앞에 프론트에서 많이 사용할 때는 확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요번에 이민재 점장님이 그 카페에다 올린 그 확장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탑 부분? 탑 부분에 확장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탑에서 피부 파팅 커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연습할 때 피부 파팅 확장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커트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확장 패턴의 피봇에서 확장 패턴에서 빗질하는 방법과 커트하는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왜냐면 피봇에서 내가 확장해서 내가 와인딩을 말았는데 내가 손이 조금이라도 빗질이 안 되면 얘는 다른 데로 울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빗질하는 선과 커트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중에 파마를 한번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감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잘 못 말면 어떻게 해요? 로드는 울어버립니다. 전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트레이닝 할 때는 그런 피부 파팅 트레이닝 하고 싶다 그러시면 탑에 있는 원형 확장을 한번 파마를 한번 말아보시면 내가 빗질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요게 원형 확장입니다. 확장. 그리고 오블롱은요. 오블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와인딩을 방사형으로 인해서 파마 와인딩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대각으로 진행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대각으로 반대로 가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파마 와인딩 할 때. 이런 거는 전문 용어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볼륨과 아웃, 인과 아웃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볼륨이고 우리 혹시 저기 배우셨나요? 우리 옛날에 스키 배우고 혹시 하셨었죠? 스키 배우고 했어요, 안 했었어요? 시험 볼 때, 기능사 시험 볼 때. 모르겠어요? 기능사 시험 볼 때 스키 배우고 했잖아요. 연습했잖아요. 그 시험 과목에 나오잖아요. 핑거 웨이브. 핑거 웨이브에서 이렇게 니찌 걸리는 거 있죠? 그 방법과 이 오블롱은 똑같아요. 그 방법에 이 C컬 나오는 게 볼륨이거든요? 이 C컬 나오는 게 볼륨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웃컬이고, 건 인컬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파마를 말 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미용장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저거 물결 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파마 와인딩을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거는 오블롱 같은 경우는, 미용장 시험 볼 때 아마 단물 코스로 나오는 파마 중에 하나고요. 지금 기능사 시험 볼 때도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기능사 시험 볼 때 이거를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요, 아니 프로젝션은 인 프로젝션이 있고 아웃 프로젝션이 있어요. 오버 프로젝션이 있고 다운 프로젝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두상에서 이렇게 말면 뭐죠? 이렇게 말면 오버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이렇게 말면 다운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얘네들은 프로젝션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 세팅 파마 할 때. 시컬 뭐 이런 거? 아니 세팅 파마 긴 머리는 상관이 없어요. 긴 머리에서 우리 중간에 안 말고 끝에는 안 말고 중간에 안 말고 끝에만 말잖아요. 그래서 로트를 거기다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죠? 이런 식으로 많은 걸 우리는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또 좀 깨알같은 정보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오시면, 디자이너들 오시면, 프로젝션을 말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름을 몰랐잖아요, 그동안.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몰랐지만, 그게 파마의 기법 중에 하나를 속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팅 파마나 이런 대표적인 파마들이 뭐예요?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 프로젝션이냐, 다운 프로젝션이냐, 업 프로젝션이냐. 위로 마는 거는 업 프로젝션, 밑으로 내려서 마는 거는 다운 프로젝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마의 종류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서 6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조합을 해서 우리가 파마를 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마는 직사각형이든 하나밖에 기능사 시험 볼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파마를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맨날 뭐죠? 직사각형 패턴만 말아서 파마를 다 뽑아내.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용장 공부가 아니어도 뭐 피부 포인트나 뭐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걸 다양하게 공부를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패턴은 지금 다 거의 다 피부 포인트에서 나오는 파마 패턴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류 디자이너로 가면 어느 정도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를 알고 나야지 뭐죠? 우리가 디자인 파마라는 걸 우리가 활용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파마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그게 왜 어려우냐면 이런 패턴을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한 90%는 이거 패턴을 잘 모르실걸요? 나중에 처음 보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은 이 패턴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미용장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고요. 피부 포인트라는 공부를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패턴이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아요? 얘만 알아요. 얘만 알고 얘는 조금 알아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얘와 얘는 잘 몰라요. 이런 것도 잘 몰라요. 프로젝션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단 한 번이라도 사실은 파마를 한번 말아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아실 텐데 그런 말을 뭘 기회가 사실은 없으니까 참 아쉽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 제가 없앴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6가지 패턴이 1년 스터디의 지금 내용의 파마 많은 패턴 내에 분명히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세요.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6가지 패턴을 한번 말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요거는 우리는 뭐죠? 미용장에서는 요 6가지 패턴을요 조합을 해서 파마가 나와요. 조합을 해서 뭐 여기는 윤곽, 여기는 확장, 여기는 벽돌, 여기는 뭐야? 오블록 이렇게 통상 요런 패턴이 지금 6개 있는 거 가지고요 한 3개에서 4개 많게는 6가지가 토탈로 묶어서 나와요. 이 각 분야마다 대박이죠? 그거 다 풀어야 돼요. 그거 다 찾아내서 다 풀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말하는 소드막기도 있고 우치막기도 있어요. 파마가 뭐 인컬, 아웃컬 있듯이
안으로 마는 게 있고 볼륨이라고 하고 우리가 겉으로 마는 거는 아웃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찾아내서 파마로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용장이 그런 식으로 파마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 대박입니다.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말아놔야 돼 또. 그걸 40분 안에 다 찾아서 다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파마 패턴. 근데 파마를 많이 말다 보니까 빗질이 그만큼 정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있으시면서 지금 오늘 한 8번째 되는 거, 8번째? 10번째 되는구나. 다음 주부터 이제 남성 커트가 들어가니까. 저하고 10번째에 있으면서 제가 커트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커트선이 굉장히 잘 떨어지지 않아요? 라인이 딱딱딱 많고, 커트선이 거의 정교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파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빗질하는 감이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파마 연습을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다. 그래서 제가 파마 연습 시키는 거예요. 파마 연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빗질하는 연습에는 파마 연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아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각도 얘기는 안 하지만 자세와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뭐예요? 파마도 어떻죠? 제가 빗질은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빗질하는 것과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파마 와인딩이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져요. 서 있는 위치에 다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커트도 똑같아요. 내가 어느 선에서 커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커트선이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층이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감을 제가 오랫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감이 좋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돼야지만 사실은 커트가 잘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커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커트나 빗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떨어졌을 때 속도가 빨리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인 건 뭐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함을 배우시면 돼요. 처음부터 디테일함을 배우면 너무 어려워서 멘붕이 들어오니까 때려쳐버려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옛날에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파마 연습을 먼저 하시면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파마 연습을 왜 하냐 이거지. 파마 연습을 왜 하냐 이거지. 파마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파마 와인딩 할 필요 없는데, 아이론펌이나 열펌이나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파마 연습을 왜 하냐 이거지. 하지만 저는 파마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커트를 잘하려고 저는 시키는 거예요. 파마를 잘 말하라고 파마를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커트를 잘하라고 파마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 파마의 연습에 빗질과 서 있는 자세에 따라서 로드가 들어가는 안착이 되는 그 방법과 커트의 빗질의 각도는 동일하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이 됐을 때 커트가 쉽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을 키우면 더 쉬운 거고요. 그쵸? 감기 걸렸어요? 저쪽 뒤에 가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했던 연장선으로 해서 우리가 파마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가지 정도가 있다겠죠? 살롱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파마 패턴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한 종류가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직각 패턴이 있었고요. 얘는 진짜 오래 쓰지는 못해. 직각 패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벽돌 패턴. 벽돌 패턴이 있었어요. 이런 패턴은 도대체 누구한테 써먹어요? 할머니들한테 이런 패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 써먹지 마세요, 이제. 아셨죠? 우리는 뭐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패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저번 시간에 드라이 파마 해놓으니까 어때요? 이쁘게 잘 나와요? 써먹었어요? 써먹어봤어요? 안 써먹어봤어요? 안 써먹었으면 할 수 없고. 써먹어보세요.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패턴이 뭐였죠? 자, 전대각으로 해서 커트선이 이런 커트선을 진행했을 때 이 패턴을 제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확장을 사용했고요. 얘는 뭐죠? 벽돌. 얘도 벽돌. 얘는 뭐죠? 윤곽.
윤곽을 사용해서 세 가지의 파팅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방향성은 이렇게 와인딩을 진행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발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방향성대로 와인딩을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해서 직각으로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빠지는 이런 머리. 그쵸? 그거에 따라서 로또 와인딩을 내가 빗질이 전혀 다르게 빗질을 한다겠죠? 요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뚜루룩 마는 게 아니고 가는 것 마는 것도 똑같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거를 다 디자인을 보면서 파마를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 프론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문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크고 둥글럭적한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스트레이트로 펴줘라. 펴졌을 때 예쁘고. 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오프베이스가 오프베이스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온베이스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오프베이스가 좁아지고 온베이스가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풀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오늘은 뭐죠? 얘네들은 단발머리. 단발의 머리 사용하는 파마 기법이고요. 자, 오늘은 뭐죠? 쇼커트. 쇼커트를 진행할 건데, 자, 뭐죠? 탑은 직각 패턴으로 파마를 말아요. 탑에서 포워드 방향으로 직각 패턴 말고요. 탑에서 리버즈로 직각 패턴을 말아요. 그리고 나서 옆 사이드는 뭐죠? 벽돌 패턴으로 파마를 말아요. 벽돌 패턴을 말고 여기는 벽돌 패턴으로 말아도 되고 어때요? 윤곽으로 파마를 말아도 돼요. 얘는 포워드 직각. 얘는 리버즈 직각. 그리고 얘는 뭐죠? 벽돌인데 어떤 방향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포워드가 어딘지 알죠? 얼굴 방향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뭐죠? 윤곽. 이런 식으로 파마로 맙니다. 자, 요런 동일한 방법이 뭐죠? 나중에 남자 파마 말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자는 어디까지 말아요? 요 크레스트까지 말고 여기는 뭐죠? 약 발라서 그냥 죽여요. 여기는 파마를 말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는 여기까지 남자 파마 말면은요, 빵 떠요. 그래서 남자들은 옆에 파마 말아서 뜨는 머리를요, 제 1순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파마를 이렇게 말아서요, 그냥 약 가지고 발라줘요. 그냥 매진약으로 그냥 붙여줘요. 그냥 딱딱 붙여줘요. 그러면 딱 붙으면 어떻게 되죠? 손질하기 굉장히 편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말고요. 여성분들도 너무 짧게 커트를 진행했다. 남자처럼 너무 짧게 커트를 진행했다. 그랬을 경우는 여성분들도 눌러서 죽여주세요. 눌러서 죽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약을 완전히 뿌리까지 다 발라서 죽여주셔도 돼요. 그쵸? 괜찮습니다. 손님들 좋아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파마 맞는 거는 요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각 패턴. 자, 센터에는 직각인데 탑은 어때요? 탑은 일자로 직각 패턴을 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선으로 말 수도 있어요. 얘가 일자로 갈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는 직각 패턴으로 가고요. 얘는 벽돌 패턴으로 갈 수 있어요. 앞에 프론트만. 앞에 프론트에서 내가 만약에 가르마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벽돌 패턴을 말아요. 이해가 됐어요? 탑 뒤로 리버즈는 뭐죠? 직각 패턴으로 말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벽돌 패턴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뭐죠? 직각 리버즈 직각이고요. 얘는 포워드 벽돌, 얘도 포워드 벽돌, 얘는 뭐죠? 윤곽으로 해서 사실 요거하고 요 네 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오브롱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미용실 잘 안 씁니다. 프로젝션은 세팅파마 할 때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브롱과 프로젝션은 일반 파마했을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직각 패턴과 벽돌 패턴과 윤곽과 확장 요 네 가지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요, 요렇게 네 가지의 패턴만 사실은 알고 있으면은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숱이 많이 없는 분들 있죠. 없고 웨이브를 좀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 같은 경우는요, 앞에 가끔씩 얘가 여기가 이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죽은 사람들은 웨이브를 많이 내고요. 오히려 많이 내고 이 앞에 선 있죠. 여기를 사선 거의 세로로 해서 여기로 굉장히 굵은 걸 말아줘요. 오히려 더 앞으로 똑바로 하는 것처럼 포워드 앞으로 똑바로 하는 것처럼 파마 와인딩을 말아줘요. 그러면 옆에가 굉장히 굵죠. 그러면서 여기가 볼륨이 살고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펴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소질이 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그거 한번 말아볼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파마 준비를 지금 해주세요. 얘를 바르긴 바르는데 얘는 어때요? 빗질은 맨 나중에 하라고. 항상 어디서부터 빗질을 해라? 사이드부터 빗질을 먼저 하고 탑은 맨 나중에 하라고. 왜요? 탑이 모발이 가늘고 네이프 쪽은 모발이 건강모가 많기 때문에 네이프 쪽에 모발이 굵기 때문에 네이프 쪽에 약을 먼저 발라야지 면화가 먼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약을 바를 때도 네이프나 파마 매직약이나 염색약을 바를 때도 네이프 쪽으로 약을 잘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가장 많이 얼룩도 많이 지고 염색도 가장 많이 안 나오고 파마 같은 경우도 네이프 쪽이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손님들은 항상 얼굴에 파마약이 묻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시고 항상 이렇게 빗질해서 이렇게만 빗질하면은 약이 속에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끝 속에를 항상 빗질 이렇게 해주셔서 하시면 돼요. 자,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탑을 기준점에서 나눠놔요. 이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해놨었죠? 자, 모발이 굵은 사람들은요, 넓게 타시고요.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요, 이 슬라이스를 아주 조금 타세요. 조금이요? 거예요? 로또 반. 최대한 좁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 대신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저기 정우성 원장님한테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자, 모발의 두께가 이것과 이거의 차이였을 때 큐티클의 양은 똑같아요. 큐티클의 양은 똑같은데 얘네들은 큐티클 이렇게 돼 있죠, 얘들이. 그쵸? 근데 큐티클은 얘네들은 크기가 작단 말이에요. 열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마가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얘네들이 파마약이 모발 안쪽에 침투하는 그 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가는 모발은 침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약을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는 모발이 파마약이 약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는 모발이 파마약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굵은 모발은 이렇게 넓게 타도 파마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가는 모발은 이렇게 넓게 타다가 파마가 안 나와요. 오히려 더. 그래서 가는 모발일수록 웨이브를 더 로트를 슬라이스로 더 작게 타시고요.
로트는 너무 가는 거 사용하지 마세요. 모발이 더 굉장히 부시해집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얇게 따서 굵은 로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나요? 자,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이거 주세요. 로트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세요. 자, 파마 와인딩을 할 때도 똑같이 어때요? 빗질 텐션을 주고 나서 각도 딱 든 상태에서 내가 고정 안 고정? 고정.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속에가 왜 이렇게 양이 많냐? 항상 와인딩을 해서 끝에 머리는 어때요? 텐션을 안 줍니다. 텐션 안 주고요. 어디서부터 줘요? 뿌리서부터 텐션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헤나 머리 있죠? 헤나나 건강 모발 있죠? 건강 모발은 약을 지금 이 정도 바르시면 안 돼요. 약이 부족해요. 약을 많이 바르셔야 돼요. 약을 많이 바라야 돼요. 하면서 계속 약을 많이 바르세요. 듬뿍듬뿍 바르시고요. 다음에 제도풀을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손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마 와인딩이 무너지지가 않죠? 버섯들은 좀 제가 굵게 들어갈게요. 와인딩을 말아놓고 진짜 결과까지 다 보니까 너무 좋죠. 밑에는 뭐예요? 노텐션. 텐션이 없어요. 그냥 쭉 들어가세요. 그냥 텐션은 빠지는 거죠. 근데 노텐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트가 착착 안겨요. 이런데도 약 발라서 약을 많이 발라요. 파지력이 딱 붙여요. 딱 놓고 노텐션. 노텐션 빼지 마세요. 그냥 바로 들어가요. 최대한 말 수 있는 데까지 다 마세요. 할머니 미용실들은요, 이 조그만 것까지 해서 저기 다 말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격이 싼 미용실일수록 밑에까지 다 말아야 돼요. 자, 노텐션으로 해서 천천히 쭉 들어가요. 근데 노텐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머리가 빠지잖아요. 기존에 있는 파지가 어떻게 돼요? 삐져나오는 걸 방지를 해줘요. 자, 여기서, 자, 내가 방향성이 커트를 어디라 했지? 이쪽이 있네? 빗집이 있겠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뭐요? 벽돌. 사선으로. 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트가 하나 정도 더 작게 들어갔어요. 여기 탑에 들어간 것보다. 네, 모발이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모발이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좀 강하게 들어가고요. 남자들은 동일하게 들어가세요. 남자들은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나이 드신 분의 숱이 없는 사람들은 좀 더 강하게, 강한 걸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뿌리 볼륨을 살고 웨이브가 많이 볼륨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작은 로또를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적으로 굵게 들어가요. 자, 근데 제가 커트를 어디로 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방향성을 보세요. 어때요? 얘는 길고 얘는 짧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말면 내가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파마를 말아요. 어? 여기는 길이가 비슷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말고. 정말 어떨까요? 응? 정막이 그러?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어때요? 굵게 말아요. 자, 파마 말았는데 얘 빠졌죠? 그럼 얘를 빼지 마시고요. 이런 파지 갖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놓고 얘 꼬무줄을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잡아줘요. 그러면 굳이 로드를 풀지 않고 나서도 충분히 와인딩이 돼요. 머리가 안 빠져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벽돌 패턴. 약은 충분히 제가 바른다고 했어요. 자, 방향성을 이렇게 보세요. 내가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을 해요. 똑같이 동일하게 벽돌 패턴. 각도는 어때요? 많이 들지 마세요. 어? 기마자세 한다고. 좀만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옆에가 웨이브가 많이 나오고 옆에가 죽은 투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럴 때는 이렇게 세워서라도 만다고 이렇게 세워서 말고 이렇게 파마를 말고 여기는 웨이브를 더 강하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뭐예요? 노텐션. 이 노텐션으로 파마 말기 쉽지 않을걸요? 파란색. 파란. 막어? 나 하나밖에 없는 남자를 싫어해. 좀 도움 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남자를. 도움 주느라고 자세가 이상해지 보죠. 자, 이 짧은 머리는 말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아야지 어떻게 해. 안 찍어도 되잖아. 다 올리는데. 응? 가요? 농담이 빨리. 아, 여긴 할머니 말아볼래? 네? 할머니 말아볼래? 아, 됐어요. 됐어요? 내가 열이 올라와서 그래 지금. 옷을 벗고 해야 될 거겠어. 어? 정말 손이 고정을 정말 잘해야겠죠. 그쵸? 응? 손이, 이 왼손이 이 고정하는 작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 잡고 딱 멈춰 있는 요런 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텐션을 안 줘야 돼요, 밑에는. 이렇게. 잡고, 고정. 고정하는 요런 타임을 정말 잘 하셔야 돼. 남자들 파마 말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아무리 짧은 머리도 다 말아야 돼요. 중간에 들어간 섹션이랑 사각이에요. 끝머리만 삼각이고요. 파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런 슬라이스를 어떻게 타야 될지 감이 와요. 근데 이걸 연습 많이 안 하면 감을 못 잡아요.
사실 저도 차를 누가 박았어요? 아니 응? 차 빼다 가는 거 아닌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차 그래도 좋으면 이만 아니야 여기 있어. 이런 짧은 머리는 하기 힘들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약을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적셔요. 적셔서 딱 놓으면 딱 붙어 있어요. 뭐 한다고? 발라서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네이프 많은 거는요 힘을 다 빼야 돼요. 이렇게 또 오는 머리 있죠? 얘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살짝 넣어서요. 파지를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꼼줄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자연으로 20분. 자, 20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한방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꽂을 때도 너무 세게 꽂지 마시고 꽂은 항상 꽂아주세요. 아셨죠? 네. 자, 시작. 하나야, 다 가지가지고. 안 쓰면 돼. 뭐 치고 쓰셔도 되고 뭐 괜찮아요. 요즘 나오는 파마약들은 다 좋아서 어떤 것도 다 좋은 것 같아. 가장 보편화된 로또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보편화된. 강남 쪽에서 굵기는요, 네이프는 안 말아버리고요. 하프에서 한 바퀴, 온베이스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강남에서 말하는 굵은 파마는, 자, 저희들처럼 중급 정도 되는 데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먼데, 조금 이제 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처음부터 내부서부터 1.5바퀴 정도 마셔야 돼요. 웨이브가 조금 있겠죠? 안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파마도 옛날처럼 너무 웨이브가 강한 파마에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굵게 하는 거의 추세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것 같아요. 좀 속도 좀 높이세요. 응? 잘하네. 파마 놓고 그냥 딱 안착이 돼서. 근데 저렇게 빗질을 잘하는데 왜 커트는 안 될까? 몸이 뻣뻣해서 그런가? 응? 파마를 저렇게 잘 맞는데? 여기 집중적으로 얼굴만 찍어주세요. 하지 마요. 나 이지 들어있어. 이지 말라고. 뒤로 보고 이지 들어있는. 벌써 뭐 다 공개됐는데 뭐 지금 와서 뭐 어떡하는 거야? 원지를 못해 밖이라서. 그리고 탑 부분은 약을 조금 바르고요. 네이프 굵은 모발일수록 약을 많이 발라주세요. 네이프로 가면 갈수록 굵은 모발일수록 그러니까 오프 베이스 있는 쪽으로 약을 점점 많이 바르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마를 마를 때 끝머리가 손상이 돼 있나요? 아니면 뿌리가 손상이 돼 있나요? 끝말이야. 끝머리가 손상이 돼 있죠. 근데 고객은 어디를 볼륨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뿌리야. 뿌리가 볼륨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뿌리 쪽에 제가 아이롱 작업을 이제 하고 나서 파마 와인딩이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이롱으로 최대한 작은 그러니까 적은 온도. 제가 지금 제일 작은 온도가 저게 120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일반 펌 하실 때요? 네, 일반 펌할 때 뿌리 작업만 먼저 아이롱으로 잡아놔요. 파마약 바르시기 전에. 아, 파마약을 바르고요. 바르고요? 네, 직펌으로 아이롱 제일 낮은 온도로 뿌리만 조금씩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파마로 들어가요. 몇 도가 하세요? 제일 작은 온도로. 제일 작은 온도로. 110, 110? 120. 120? 제일 작은 온도로 뿌리 작업을 먼저 들어가는데 염색으로 극손상 머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건강한 모발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끝 모발은 극손상인데 뿌리가 건강 모양. 그럼 잡아야 돼 말아야 돼요? 잡아야죠. 전체적으로 극손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얇은 모 빠졌다. 얇은 모발도 잡으셔도 돼요. 뿌리가 아주 잘 삽니다. 미리 연화를 보는 거예요. 제가 뿌리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써봤어요. 처음에는 옛날에 이제 배운 게 있는데 그 파마 그 매직약으로 미리 연화를 보고 헹구고 나서 파마를 하더라고요. 머리 작살나요. 머리가 완전 작살나요. 머리가 엄청 거칠더라고요. 그렇게 파마를 마르니까 뿌리는 잘 살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많이 나오는 요즘 많이 나오는 뿌리 집게를 찍는 거 있죠? 네. 뿌리 집게를 찍는 거 있는데 그걸로 제가 찍어봐서 파마를 말아봤어요.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요. 그 홈쇼핑에서도 그거를 팔더라고요. 네.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요. 선생님. 네. 잘하고 있어요. 아니, 어찌. 아니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팔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한 머리를 아이롱으로 약을 바른 다음에 클리닉을 먼저 뿌려주고 팔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뿌리 연화를 아이롱으로 먼저 연화를 본 다음에 와인딩이 들어가면 뿌리가 아주 잘 살아요. 그걸 해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뿌리 자국이 안 남아요. 뿌리 자국이 안 남고 그리고 모발도 거칠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집게를 찍는 걸 많이 사용해봤었는데 집게 자국이 남고 그 나중에 후처리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 파마를 말릴 때도 그게 나중에 되게 부시시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롱으로 작업을 해요. 아이롱으로 작업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롱 작업할 때는요, 건강모는 약을 바르고, 그러니까 해나 모발은 약을 바르고, 해나 머리가 잘 파마가 안 나오잖아요. 특히 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자, 금방 풀어져 버리죠? 그랬을 때는 해나 머리는 약을 발라놓고 먼저 10분 동안 놔둬서 걷어내는 작업을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선이라는 성분이 코팅 처리가 있어요. 천연 코팅제예요. 이 로선이라는 성분이 천연 코팅제라서 모발에 천연 코팅을 입혀놔요. 코팅제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파마약이 침투가 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이 코팅제가. 그래서 이 코팅제를 한번 걷어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약을 바르고 나서 10분 정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롱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마를 말리면 되고요. 일반 건강모는 파마약을 다시 걷어내요? 걷어내는 게 아니고 다 걷어내서 닦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에다 약을 또 재도포하면 돼요. 약을 많이 발라야 된다 했잖아요. 해나 모발은 약을 많이 발라야 돼요. 해나 모발은 약을 많이 발라야지 파마가 나와요. 그리고 일반 해나가 아닌 일반 건강모는 그러니까 뭐 중성 칼라, 뭐 오징어 먹물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해나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이제 건강모는 바로 아이롱 들어가셔도 되고요. 조금 많이 굵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가는 모발이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똑같이 10분 정도 자막 있다가
그리고 10분 정도 있다가 연화를 10분 정도 보고 나서 아이롱으로 잡고 뿌리 잡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염색무는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 대신에 건강무는 아이롱 작업을 한 두세 번 할 거, 염색무는요 한두 번만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굉장히 잘 살고 아주 잘 나옵니다. 그만해서 안 하셨구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주머니는. 요즘 파마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볼륨감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잘 나오더라고요. 파마 정신 팔려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게 들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이거 우리 점장님이 정리해서 글로 써서 올릴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할머니인가? 할머니님 글로 정리해서 써서 올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다 올려주세요. 수요일이야. 어제 거 해야 돼요. 어디까지 앞에가 너무 길으니까 말기가 좀 힘든 거야. 그죠? 응? 앞에 긴 거. 이런 건 만들지 마요, 이런 거. 다시 풀. 이거요? 응. 아니 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풀어. 이렇게 말면 안 돼. 얘를 안 가져가야 돼요? 절대 가져가면 안 돼. 다시 슬라이스를 펴서, 그렇지. 그 위치만 말아야지. 아니 이거 머리카락도 빼고. 위에 탑 부분이 머리카락 혼자 놀고 있잖아. 형 그렇지. 그렇게 말고 나중에.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말면 안 되지. 다 빼버려요. 여기도 위에 것도 빼. 아니, 여기 이만큼 있는 거. 그렇지. 그것도 다 빼서. 좀 남은 거 있잖아. 그것도 다 빼. 그렇지. 그것도 빼. 그렇게 파면 말아. 그렇게 파면 말아야 된다고. 밑에 있는 거 빼고. 밑에 왜 끌어올라갔어. 밑에. 그렇지. 슬라이스 제대로 타서 쓰세요. 자, 그렇지. 머리가 딸려오는 머리가 있으면 안 돼. 근데 뿌리에서 아이롱 그 머무는 시간이 눈 깜짝할 때인가요? 아니면 뭐가요? 그 저기 뿌리 그 살리실 때 응. 직권 방식으로 제일 낮은 농도를 하셨을 때 네. 그때 조금 그 장갑 뿌리를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아니 그냥 이렇게 잡고 쭉 올라가신 다음에 조금 뿌리만 잡는 거예요. 뿌리만. 끝에까지 안 잡아요. 뿌리만 잡아요. 뿌리만. 우리가 일반 아이롱 뿌리 잡는 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쓱 그러니까 연화만 보는 거지 볼륨을 살리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연화 작업만 들어가시면 돼요. 연화 작업만. 어차피 로트가 볼륨을 살리는 거지 파마 아이롱이 볼륨을 살리는 건 아니니까. 연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걸 연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옆에 사이드 들어가면서 조금 헤매기 시작하죠? 설마는네. 앞에 대수님 파지 대고서 이제 자국나무까지. 응? 여기도 자국나무. 나중에 포장해야 돼. 이렇게 자국나무 있다고 앞에 자국나무 정말 보기 싫어요. 화마약을 좀 더 점점 발라가면서 해보세요. 화마약을 이렇게 안 발라. 아끼는 아끼면 똥돼요. 화마약을 좀 더 발라주세요. 화마약을 좀 더 발라. 화마약을 처음부터 바를 때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시간 타임을 짧게 보세요. 네. 약을 조금 바르고 시간 타임을 오래 보지 마시고 약을 많이 바르고 시간 타임을 짧게 보세요. 그게 모발이 더 손상이 안 됩니다.
양은 더 발라야 그러면 머리가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자국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좀 칼이 되셔야 돼. 응? 코트가 개판이야? 응? 진짜 개판인데? 왜 이래? 왜 코트가 여기 디스크레이션으로 완전히 난리 보내놓으셨어. 참 커트선 맞추기가 진짜 힘들죠? 어? 그래도 어떻게는 가잖아. 전체 큰 그림을 봤으니까. 그죠? 두피 바르지 말고 왜 두피를 자꾸 누르는데? 커트할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짜는 내가 봤으니까 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선을 맞추는 건데 내가 액션을 많이 취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으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빗질하는 모습과 볼때요? 옆자무가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부은 것을 주고요. 옆자무가 죽었다 그러면 강한 것을 주면 돼요. 남자들은 구운 것을 주고요. 여자들은 강한 것을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그래. 갑자기 뭐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소심해서 조금씩 왔네. 좋아해야죠. 지적을 해줘야지. 여기는 노트가 너무 많이 양쪽 사이드가 너무 많이 뺏어 갖고 왔어. 너무 넓어. 보세요. 로트가 지금 너무 많이 뺏어갔어. 여기를. 이 정도 양이 딱 좋다고. 쉬워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폼제였는데 만들자고 제일 많이 써요. 말다가 코를 보시고 뒤에 안 나오고. 그게 빨리 걸어야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파마해야 되잖아. 뿌리 넣으면 다 죽여서만 하는 파마가 힘들어. 강사 하겠어? 포기했어요. 거기는 더 강한 굵은 거 말해야지. 뭐가 재미가 있는데. 한 이거로 이 말려줘요. 말아줘야지. 안 말은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쉽게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파마가 빨리 마르는 게 다행이다. 아유 저번 기수는 파마가 너무 늦어가지고 힘들었어. 그래서 파마 빨리 마르네. 결과를 다 볼 수 있겠다.
2016년 마감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내용들을 한번 기록을 해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2016년 여러분들이 한 일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거가 많이 한 게 기록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기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시고, 어디 단체나 이런 데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올해 한 거는 기록한 건 있잖아요. 머리 만지는 사람에서, 교육받은 건 기록 하나에 쓸 수 있는 기록은 있죠? 그냥 알아요. 꺾였잖아. 가까이서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괜찮아. 오늘 다 꺾였잖아. 잘 나가네. 그럴 때는 저 앞에 있는 머리를 여기 공간이 생겨. 그걸 어떻게 내는 거야? 조금 더. 샤워를 통해. 왼손 힘을 빼시고 와이딩에 들어가세요. 중학교 안 했나? 중학교 된 것 같은데? 20분 됐는데. 내가 생각해. 내 담당이야. 담당은 카메라 담당이야. 20분 넘었는데 파마 못 말았어요. 20분 안에 파마가 다 끝나야 된다니까? (20분) 안에 파마 못 말면 반대쪽 머리는 파마가 끝났어요. 너무 좁아. 밑에 다 밀어버리고. 이제 다 밀어버려. 근데 스님이 오면 어떡할 거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면 안 말아야 돼? 스님이 원하면 말아줘야지. 아까 내가 파마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말아보니 막상 말하는 게 힘들죠? 네. 약을 더 발라. 이 왼손이 힘을 빼야 돼. 왼손이 힘이 들어가니까 파마가 못 말라. 왼손에 힘을 많이 빼셔야 돼. 여기 머리 다 빠졌네? 힘들어요?
다리를 잘고 있을까? 자, 중화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디자인을 내가 풀어놓고 나서도 디자인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선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나중에 풀었을 때도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도 디자인을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가 땡기나? 원장님 탑이 맞아보면 네. 뒤집어져요. 왜 그래? 어떤 거요? 왜 탑에서 이렇게 몇 개 말라보면 여기 뒤집어져. 아니죠. 누워보면. 아니지. 이건 온베이스고. 자, 여기서 센터에서 얘는 리버즈로 만든 거고 얘는 포워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지. 아니 맞는데 말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뒤집어져. 그건 잘못 말한 거죠. 베이스를 각도를 제대로 못 맞췄다는 얘기지. 너무 많이 넘어간 거죠. 너무 뿌리 쪽에 텐션을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뿌리 쪽에 텐션을 안 주니까 지금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뿌리가 텐션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텐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울어요, 머리가. 알았죠? 직각을 말고 있잖아. 자, 말아봐. 자, 여기 머리가 빠져나왔죠? 아까 내가 빠져시고 다시 해주세요. 의외로 팍팍 빨리 말았는데? 어? 아니, 좀 높은 것 같아. 나도 높은 것 높은 데네. 나할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늦어? 아, 그렇게 하면. 괜히 밑에 말았나 봐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따서 여기 중앙선, 아유, 참. 여기 중앙선 아유, 하나만은 참. 좀 여기 딱 떼버려. 중앙선을 여기를 넘지 않도록 배 살짝 의라인을 딱 해가지고 중앙선 어디를 넘지 마. 그 파마 이게 파마를 안 넣고 파마 말잖아요. 이렇게 자기들 생각이 따로 참 파마 많아요. 정중선 있잖아요. 그 이 정중선 거기 말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거를 안 배울 수가 없는 여기서 게 여기서 또 이렇게 삼각형 지금 내가 미용실 오픈하면서 가장 주 고객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여기 바꿔놓고 저기 말- 하려면 응. 이걸 안 볼 말아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뭐 아이론폼이나 이런 염색이나 굴려야 뭐 돼요?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란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손님들이 와야지 말이지. 그 손님들이 안 오잖아. 자, 내가 그 머리가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삼각형이니까 뺏어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그걸 가야 뺏어 오잖아. 라인이 편해. 그러면 주고객이 그냥 저절로 오는 사람들이 주고객이 누구냐 이거지.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는 고객이 누구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성 커트나 아줌마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기술이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디자인을 내가 뽑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매출하고 바로 연결돼요. 밑으로 너무 들어서 그래요. 더 내리셔야 돼요. 끝으로 완전 다 다운을 내려줘야 돼요. 내 로트가 저쪽으로 채워서 가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저쪽으로 참 채워서 아이러니한 거죠. 나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삶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금 이런 시스템은요 앞으로 10년이고 사실 15년, 20년도 계속할 것 같아요. 쫙 다운돼. 그 중에서 이제 아이언폼이나 이런 거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프로테이지가 좀 더 올라가지. 옛날에는 열품 많이 안 했지만 요즘에는 웬만해서 열품 많이 하잖아요. 여기 그죠? 기준에서 세팅도 많이 하고 여기서 이렇게. 요즘 점점 지퍼는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여기가 짧고 여기가 연료폼을 많이 하고 아이언폼을 좀 많이 하는 떨어지면 편이거든요. 여기 잡아버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자. 내가 아가씨 손님이나 젊은 손님이나 고가의 손님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여기가 뚱뚱한 뭉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근데 오히려 여기가 좀 이런 포만을 해서 슬림한 이렇게 오히려 삼각형이 나와요. 단가를 높게 받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열품하는 것보다 양 옆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않는 게 점심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 여기가 좀 두껍다 보니까 여기를 좀 슬림하게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알아요. 실패 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포만을 얘도 오래 하다 가요.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 받아. 그리고 한 번 단골 맺는 사람들은 지금 자주 100도를 오니까.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도 이제 겁이 안 나. 그때 드라이펌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이 네. 오셨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소개 받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파마를 해드렸는데 네. 머리숱이 여기 이제 어머님들 거의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다녔던 애 뒤로만 말아줬던 거예요. 전 앞으로 말해도 되게 풍성한 15년 동안 미용실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 풍성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서로 웃겨가지고. 웃긴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미용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옛날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봤잖아요. 근데 고지고대로 다 뒤로만 말아요. 근데 저는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앞으로 말아요, 파마를. 근데 오히려 그게 젊어 보이고 볼륨감이 훨씬 더 많이 사는데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뒤로 머리가 어떻게 나 있어요? 방사형으로 머리가 나 있어요. 방사형으로 머리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백으로 파마를 말면 일단 첫 번째 나이가 들어 보여요. 두 번째는 웨이브가 강하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위에 탑이 모발이 먼저 짧아야 돼요. 짧아지고 강하게 나와야 돼요.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리고 웨이브가 강하게 나와야 볼륨이 살아요. 갈라지지가 않아요. 백으로 올리면 가르마가 타지는데 앞으로 내리면 가르마가 첫 번째 안 타져요. 그리고 젊어져요. 그리고 볼륨이 굵게 말아도 볼륨이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요. 웨이브가 많이 없지 한 바퀴에서 한 바퀴만 반만 말아도 웨이브가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요. 오히려 웨이브가 더 많이 살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젊어 보이고 가르마가 따지는 거잖아요. S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손님들은 해야 돼요. 맞추라고요? 네. 손님이 죽어도 무조건 위로 올린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돼. 첫 번째는 나이 들어 보이고요. 가르마가 무조건 타지고요. 손님을 깨우쳐줘야 여기만 돼요. 말고 여기는 앞머리는 따로 그렇게 나. 말고요. 그 이번에는 한 번 이렇게 말아보시고요. 여기, 마음에 여기는 게 드는 많이 이랬어요. 근데 앞으로 마셔야지 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여기는 말지 더 풍성하게 살고 일단 젊어 보여요. 그리고 손님들이 앞으로 내려오는 머리가 답답하다는 손님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앞머리 짧게 잘라줘 버리세요. S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앞머리 앞으로 쏟아지는 거 답답하다는 그렇게 앞머리가 방향성이 짧게 그렇게 잘라줘 간다고. 그 손님은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또 수익성이 80% 이상이 패턴이 왜냐면 이렇게 했어요. 주위에서 젊어졌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을 거거든요. 첫 번째 젊어지는 원칙 첫 번째 앞으로 내려라. 여기서는 앞으로 내려라. 두 번째 디자인은 앞머리 따로 하시면 짧게 돼요. 잘라라. 세 번째 머리 스트레이트로 웨이브 한 번에 붙지 말고 잡아도 스트레이트로 되고 펴줘라. 여기는 한 번에 요 세 여기서- 가지만 지켜주시면 여기서 젊어 한 번에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잡아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이게 패턴이 있잖아. 이건 맞지. 왜? 말씀하세요. 말 다 끝났어요. 머리 이거 풀을게요. 됐구나. 네? 물또 어디다 놨어요? 그럼 원장님? 여기다. 그리고 되셨으면 꽂이는 꽂아주세요. 아시죠? 한번 마시고. 그래요?
나 지금 뭐 할 거야? 어? 먹었어요. 꺼도 돼. 제품 공부도 많이 하셔야지. 뭐 바르시는 거예요? SS.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힘을 어떻게 바르세요? 머리 드라이하면 그냥 다 풀어져요. 걱정 안 하면 돼요. 왜 많이 나와? 지금 말리면 다 풀어져요. 완전히 말리세요. 이제. 뜨거운 거 저는 이제 지금 이런 데 사이드는 지금 웨이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웨이브가. 여기 말리면 다 풀어져요.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는요, 찬바람으로 머리 말리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용하면서 미용실에서 맨날 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뜨거운 찬바람으로 머리 말리라고 하죠. 어느 세월에. 그러면서 나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려. 그게 아니고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려야지 형태가 잡혀요. 찬바람 형태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부시세요, 오히려 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린 다음에 찬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윤기가 더 2배 이상 올라와요. 자, 젖었을 때는 웨이브가 많은 것 같죠? 말리면 머리 다 풀어줘요. 뜨거운 바람으로. 그리고 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손님들이 머리가 뻗치는 머리들이 있어. 그런 머리들은 왜냐면 머리가 다 안 말려서 그래요. 머리 끝까지 다 말리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머리를 다 말려야지 머리가 안 뻗친다. 얘 잡아야 돼, 얘. 사진이 나와서 안 돼. 통상 이 정도는 강남 정도는 아니고요. 한 중급 정도 레벨에 사시는 분들이 이 정도 파마를 많이 나와요. 아까 내가 파마 이렇게 말았죠? 말릴 때 이쪽으로 말리면 다 들어가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아도 돼. 세로로 말아도 돼요. 나중에. 아셨나요? 말리니까 어때요? 다 터지죠? 우리가 딱 봤을 때 파마를 말아놓으면 여기만 보이거든요. 여기만 보이니까 웨이브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네이프는 안 보거든요. 네이프는 웨이브가 없거든. 내가 한 바퀴밖에 안 말았거든. 이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바퀴 안 말았거든. 머리를 말릴 때는 다 말려주셔야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파마컬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풀렸나 안 풀렸나. 뭘 해볼 수 있냐면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다 보면은요, 머리가 축 다 풀어진 머리 있어요. 그런 머리는 백발백중 다시 와서 파마 다시 말아달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미리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파마를 말하는데 머리가 다 풀어졌어. 그런 머리는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 머리 그대로 다 풀어져서 그 상태로 나와요. 내가 드라이를 했잖아요. 드라이를 해서 이 머리가 지금 이 모양이 나왔죠. 집에 가서 손님이 머리 감으면 이 상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이 머리가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머리를 감았는데 얘가 다 풀어졌어요. 파마는 젖었을 땐 파마가 있어. 파마가 있는데 머리를 말렸는데 머리가 다 풀어졌어. 그 머리가 일주일 지나면 그 머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렇게 보고, 그럴 때는 양심적으로 손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 손님 죄송한데요, 제가 파마를 말하는데 파마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파마가 안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재시술을 해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은 A고기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솔직해집니다. 손님은 양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쪽에는 네.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데 나는 여기를 좀 이제 가만고 싶은데 이렇게 뜨는 사람은 제가 텐션을 준 거죠. 뜨는 거는 텐션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은 여자들도 여기 약을 발라서 죽여주는 게 나아요. 굳이 파마를 말지 않아도 돼요.
안 말아도 돼요. 굳이 안 말아도 돼요. 안 말아도 되는 분 많아요. 일어나. 네. 그리고 파마를 와인딩을 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인딩을 말아놓고 주부님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셔요, 손님들이. 드라이 해달라고 하지 마요. 왜냐면 풀어진다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말린 상태에서 이런 데만 이렇게 펴주고요. 나머지는 굳이 드라이 안 하셔도 돼요. 말리는 것도 잘 말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야지 머리가 윤기가 나면서 불시샴이 없어져요. 그걸 한번 볼까? 자연스럽게 딱 나왔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파마 와인딩이에요. 지금 와이브가.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파마 와인딩이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손질을 한다 그러면 좀 이제 웨이브가 조금 더 굵게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드라이 해주시면 돼요. 드라이 해주면 좀 풀리니까. 그리고 샴푸해도 잘 안 풀려. 이렇게 파마 말면 샴푸해도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드라이를 조금 봐준다 그러면 어떻게 드라이 해주냐면요. 자, 어떻게 드라이 해주냐면 이렇게 공을 잡고, 거울 공을 잡고요. 제가 저기만 돌릴게요. 가발만. 끝에만. 뿌리는 드라이 하지 마시고요. 끝에만. 끝에만. 사람을 무조건 말아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불 말아줘도 돼요. 불 끄고 말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사이드는 다 풀어줘야 돼. 미리 다 풀어줘야 돼. 풀어서 말아주면 좋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아주면 되지. 말아줘도 안 풀려져요. 근데 드라이 하면 풀려요. 이런 드라이를 쓰면 풀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빠야겠어요. 그 정도 해놓고 열을 조금 가하면 풀어져요. 아니, 안 풀어져요. 시간 되면 중화해주세요. 20분. 자, 우리가 드라이를 위는 안 했어요. 밑에만 드라이 해놓으니까 어때요? 밑에만 드라이 해놔도? 앞에만 드라이 해놔도? 예쁘다고요. 자, 커트가 잘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어? 커트가 잘 되면은 나중에 손질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이게 커트가 잘 되면은 내가 손질할 게 그만큼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선이 살아있어서 라운드가 되면 내가 양감이 아닌 질감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내가 사각인 상태에서 질감을 정리를 해놓으면 얘가 사각이 난 상태에서 얘가 각이 질 거란 말이에요. 파마 와인딩도 볼륨이 사니까. 근데 지금은 양감이 아니 질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양감으로 라인을 다 맞춘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파마를 해놔도 어떻게 돼? 형태가 이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수술 치는 커트는 저한테 이제 교육을 하신 분들은요, 수술 치시면 안 돼요. 수술 치는 커트는 대수술 하지 마시고요. 수술 안 치면서 어떻게 예쁘게 뽑을까 그거 연구하세요. 방법은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쵸? 방법은 다 가르쳐 줬지만 그거 트레이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거는 이제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예전에도 저는 수술 엄청나게 많이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샤기컷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샤기컷의 단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터득을 하고 수술 안 치면서 블론트하게 하면서 지저분하지 않고 오래가는 커트 디자인을 뽑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걸 충고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전체적으로 내가 큰 그림을 그려서 얘를 조각하듯이 섬세하게 디자인을 뽑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하게 처음부터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우리 스피드하게 먼저 디자인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처음부터 섬세하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섬세하게 들어가나요? 아니거든요. 가장 빠른 스피드로 먼저 디자인을 뽑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섬세하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모바일도 컷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컷하는 것도 스피드하게 디자인을 뽑고 나서 그 디자인은 어떻게 돼요? 가장 섬세하게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커트에 대한 디자인이 내가 머릿속에 확실히 정립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뽑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섬세하게 가다 보니까 내가 디자인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멘붕이 와요. 나는 이렇게 섬세하게 가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디자인을 다 뽑은 상태에서 그 디자인을 내가 다시 잡으면 그 디자인을 잡기가 너무 편하고 그거를 이제 섬세하게 이제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을 하셔서 그걸 조금씩 조각을 하듯이 섬세하게 조각을 하듯이 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드라이펌, 짧은 숏컷 드라이펌 예쁘죠? 예쁘다고? 짜증나게 예뻐? 자,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수정을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디자인 뽑으면 여기만 웨이브가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양 나오고 이런데 그냥 웨이브를 일부러 이렇게 살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추럴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드라이를 다 안 하고요. 이렇게 내추럴한 머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드라이를 대수쓰면 안 하고 제 손님들은 저는 드라이를 잘 안 해줘요. 스타일을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왜? 그래도 손님이 오시는 이유는 왜 오냐면 집에 가서 손질이 편하시거든요. 집에서 손질이 잘 되니까 굳이 나한테 내가 왜 미용실에서 예쁜 거를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말리고 디자인은 손질만 살짝만 하셔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손님이 일단은 첫 번째도 오늘 손님이 어제 오늘 손님이 오셔서 딱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고객이 원하는 건 뭐냐 이거지. 고객이 원하는 건요. 첫 번째 이쁘면 돼요. 두 번째 뭐죠? 손질 편하면 돼요.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 이상 없고 내가 각도 몇 도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타세요. 저쪽 방향으로 타세요. 이렇게 커트해 주세요. 이건 손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저기 빼고 와가지고 저기 샴푸대에서 그냥 뿌려. 언제 그렇게 수건대고 고객님이 뭐야? 자, 얼른 가서 하시고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료를 올리는 것도 예쁜 사람만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많이 자료를 올려야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사람들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었는데 비달사주니까 거기는 예쁘고 머릿결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거기는 홍보해야 되니까. 회사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손님들이 대중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예쁜 사람들은 모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미용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저 그럭저럭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예쁘게 뽑아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여기가 머리숱이 없어요. 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거지. 여기 뒷머리가 재비추리가 되게 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거지. 옆에 숱이 되게 많고 여기 머리숱이 없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거지. 사람마다 다 각자의 잡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실 우리가 커트할 때는 예쁜 커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쁘게 그냥 아무 색깔로 다 예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쁘지 않은 사람들을 커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마다 각각 소스들이 노하우들이 다 있거든.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지. 어? 네. 자,
제가 카톡 보내는 거예요. 카톡 활용한다는 거. 잠깐만. 자, 요 머리 같은 경우는 어땠죠? 비대칭으로 해서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잘라서 형태 잡고 항상 옆머리를 무조건 뜨는 거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어? 아셨죠?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조금 길게 뽑아낸 편이에요. 그죠? 조금 길게 뽑아내니까 어디죠? 느낌이? 그러니까 무조건 짧아야 된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길게 연출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뭐냐면 길게 자르다 보면은 얘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면 안 돼요. 디스크레이션으로 잘 자르신 거예요. 못 자른 건 아니에요. 잘 자르신 거예요. 옆에가 이렇게 길게 자르면 옆에가 굉장히 뚱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뚱뚱해진 부분을 조금씩만 잡아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 머리는 가르마가 이쪽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반대로 반대로 말았어도 내가 디자인을 뽑을 때 이쪽 방향으로 말이시면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크게 신경 안 쓰죠. 하나를 말았다고 해서 내가 이쪽으로 말았다고 해서 이쪽으로 무조건 말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말았어도 머리 말릴 때 이쪽으로 말리셔도 돼요. 오히려 이쪽으로 말리면 뿌리 벌림이 더 잘 살아요. 꺾고 이쪽 반대쪽으로 말려요. 그 대신에 뿌리가 꺾이시면 절대 안 돼요. 뿌리 벌림이 내가